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6일 연중 제1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는 문경 제3생태마을 성요셉 치유의 집 김종호 베드로 전담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주일날은 박현민 베드로 상담소장 신부님께서 주일 강론을 하시고, 월요일은 이원국 안드레아 부관장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시고, 화요일에는 김종호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하십니다.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 특강 4일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후배 신부님들이시지만 신부님들의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그냥 출창 그냥 황창현 신부 강의만 들으면은요, 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신부님들 강론도 즐겨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한 본당 신부님한테만 5년 강론 들으시면 무슨 말씀하실지 뻔히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 유튜브는 4분 신부님이 돌아가면서 강론을 하니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강론뿐 아니라 생태마을의 3분 사제들의 강론도 즐겨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짜 뉴스에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던가, 힐러리의 개인 계정 이메일에 중요한 정보가 있고 이 때문에 힐러리가 2017년 기소될 것이다 등 힐러리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트럼프를 치켜 세우는, 즉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가 미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빛의 속도로 전파되면서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골라내는 것은 다 개인 1인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를 보는 독자들의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82%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세 된 청소년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면 그것이 전부인 양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고 그것이 신념으로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또 현혹되는 분들은 70세가 넘는 노인층입니다. 이 70세가 넘는 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6월 초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85%가 가짜 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뉴스 85%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얘기, 어떨 때 들어보면 좀 황당한 얘기인데도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계속 보시는 거죠. 제가 3년 전 미국 시카고에 강의를 갔을 때 9월 10일 날 강의를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한국은 지금 9월 12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신부님은 미국에서 강의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낚인 할아버지이죠.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가짜 뉴스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제8함대 태평양 사령부 항공모함 한 대만 출격해도 북한 지도부와 주요 군사기지 타격하는데 2시간 반이면 평양 이하 주요 군사시설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항공모함이 2대가 왔다. 한번 항공모함이 3대가 온 적이 있어요. 우리 북한을 향해서. 그때 북한이 난리가 났죠. 우리를 전부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냐.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전쟁을 해야겠다면 미국이 원하는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먼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말하는 이야기가 체제 보장이에요. 우리 몸 약하고 굶고 그러니까 우리 뭉거트리지 말고 우리 체제를 지켜달라. 우리 체제를 보장을 해달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즘 가장 많이 속는 가짜 뉴스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온갖 신문 매체들이 쏟아내는데 한국은 아직도 견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각국 신용 등급을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요 세 신용 평가 회사의 신용 등급 평가를 보면은 AAA 등급의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입니다. AA 플러스 등급의 나라는 미국, 홍콩입니다.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AA 등급의 나라는 한국, 프랑스, 영국, 홍콩, 벨기에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AA 마이너스 등급의 나라는 대만, 칠레입니다. 놀랍게도 그냥 A 플러스 등급의 나라는 중국, 일본,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은 뭐 우리가 뭐 완전히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자동차 회사도 현대자동차도 중국에서 빠져나오죠. 인도네시아로. 핸드폰 삼성도 전부 다 인도로 빠져나가죠. 웬만하면 다 지금 동남아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아주 위험한 나라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등급 더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나라보다 2등급 낮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축구 잘하고 공 잘 차고 관광지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니는 이탈리아, 스페인은 B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광지 갈 때 만약에 배낭을 앞에다가 메고 가면은 내 거가 되지만 배낭을 뒤에다 메고 가면은 그거는 도둑놈들한테 훔쳐가라는, 뭐 우리 직원들도 가서 한번 그 쓰리꾼들한테 직접 그 지갑을 빼앗긴 적도 있죠. 우리 누님도 스페인 갔는데 우리 누님 조그만해요. 그 안고 있는데도 그걸 뺏어가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죠. 일본은 1990년부터 2010년, 20년 동안 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참고 견뎌냈고 아베노믹스 때문에 0.12% 증가를 했습니다. 그 0.12% 증가한 것 같고도 그냥 좋다고 난리가 나는데도 우리나라보다 2등급 더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곧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이래서는 정부가 나라를 다 말아먹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자신은 지금 본회퍼의 심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회퍼는 저도 신학교 있을 때 참 많이 공부한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에 굴복하지 않는 독일교의 양심이자 히틀러 암살 작전에 총 쏴 죽여야 된다 이거죠. 패망 직전 사형으로 순교하신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한기총 회장 목사님은 자신이 본회퍼의 심정으로 히틀러 쏴주기 싶은 본회퍼의 심정으로 현 대통령을 그렇게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여 있는 데서 공공연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목자를 잘못 만나면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내몰려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는 그냥 막 데모하는 거 봐요. 대단하게 데모하잖아요. 또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은 더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듭니다.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80년대 말 저유가 N고 국제 정세 안정으로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11위, 12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성장 3%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만 유지해도 좋은 성과입니다. 일본은 0% 성장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표현하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 망한다. 곧 그런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를 말해야 합니다. 인구 3천만 명에 400만 명이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탈출을 했고 지금도 먹을거리를 찾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음식과 의약품, 전력, 그리고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됐어요. 제가 토요 특강에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적같이 망하지 않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올해 2,400만 인구 가운데 600만 명이 먹을 거리가 없어 굶어 죽을 판입니다. 4명 중 1명이 굶어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5,000년 역사를 훑어보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잠비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잠비아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무조건 붙잡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달라고 그래요. 시청에 가도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고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를 거쳤고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곳곳에서 부패한 뉴스를 많이 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부패하지 않아요. 아주 진솔하게 주는 월급 가지고 또 그 월급 가지고도 이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문이나 언론 매체들은 대기업의 광고료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편에 서거나 돈이 없는 서민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권력 편에 서서 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정의로운 뉴스를 보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 다 진리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면 큰 오산입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만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 뉴스,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사, 한국사,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토요 특강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를 기초로 해서 또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내 동창, 내 친구 신부들도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지역의 도서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와서 책을 많이 읽는데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책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도 지역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가치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나무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엉겅퀴고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0살부터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충만한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 필리포 생태마을 매일미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쳤지만은 매 미사 때마다, 매 묵주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하는 사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